네. 우리 또 가상화폐 이더리움과 상당히 또 관련이 깊은 또 우리나라 나스닥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 비트마인이라는 종목에 상당히 또 관심을 두고 매수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주가가 올라올 때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비트마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 최근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을 매입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어 이 차트에 대한 이 코인 가격이 하락을 할 때 비트마인에 대한 하락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대규모 주식 발행을 하겠다. 2,45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 증액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막 6% 하락 또 10%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또 예전에 3호 유상증자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최근 이 단기적인 흐름만 보더라도 이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또 상승이 좀 나와줬을 때 비트마인 또한 동반해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이제 서클이나 비트마인이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코인 관련된 섹터들이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우리나라 이제 서학개미들이 상당히 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볼 텐데, 이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구간에서 특히나 마치 코인 거래하는, 특히나 이 기술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더리움과 이 비트마인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 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식으로 주가가 바닥 구간부터 말도 안 되는 급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150달러 선까지 찍었다가 다시 한번 44달러까지 떨어지는, 네, 떨어지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이 고점 대비 우리가 저점을 이어봤을 때 이 0.236 구간, 이 언저리 이 박스권 구간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제가 이 구간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구간 내에서의 반등과 조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서 나온,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타점을 좀 잡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여기 구간 있죠. 여기 이 추세 라인을 확실하게, 그리고 또 이 채널링, 이게 우리가 이런 걸 하락세기형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락세기형 패턴에서의 단기적인 또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의 타점을 좀 잡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아직 애매한 자리는 맞아요. 애매한 자리는 맞는데, 만약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상승의 또 다른 임펄스 파동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 저는 앞으로 단기적인 이 상승 파동에 따른 하나의 파동 고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그냥 내가 잘 모르고 매수할 수 있거든.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 섹터는 특히나 이 이더리움을 보면은, 자 볼게요. 이더리움 차트가 지금 네, 여기서 아직 뭐 큰 추세가 깨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올라왔다가 한번 고점 치고 내려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저는 아직 하나의 상승 파동은 더 남았다 봅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명확하게,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비트마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중에 이런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타점들과 또 거기에 나오는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전반적인 지수나 이 섹터의 흐름을 또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비트마인 관련된 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섹터들을 같이 다루는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새벽에도 잠을 자지 않고 또 재미있게 같이 좀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요. 이 비트마인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타점이나 목표 대응 같이 함께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비트마인의 비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가 좀 도움을 드릴 거니깐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에게 비트마인에 비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바로 이런 기준과 원칙이고, 이 기준과 원칙에 따른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을까가 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끌어 나가는지, 또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기본적인 자료들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는 성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정확한 이런 타점들과 대응들을 함께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또 앞으로 비트마인뿐만이 아닌 다양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일 수 있는 확실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지수에 대한 흐름, 혹은 지수에서 어쩌면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가 하락을 하고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방법은 뭐가 있을까? 혹은 내가 안전장치를 걸어놓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인사이트들, 또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신 다음에 이런 대응들 저와 함께 나가면서 좋은 결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또 시청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스피 또는 나스닥 이 지수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까 하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최근 7월 31일에 분명 이렇게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단계에서 분명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보시는 것처럼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고점을 넘겼을 때 일반적으로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하락하는 그런 단계에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한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번 더 고점을 뚫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17년도 그 코로나 직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확실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 거의 289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네. 그 뒤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정말 큰 폭의 하락.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런 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앞으로 코스피 지수에 따라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나갈 때, 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하락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온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현물을 매수를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락장에서도 분명 다른 또 지수의 움직임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락에 배팅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비단 코스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 차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스닥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이제 우리가 9월 달 있을 금리나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슈들, 또 불확실성들, 또 최근에 알리바바에서 뭐 엔비디아 H20 칩을 어떻게 한다? 지금 뭐 개발한다는 소식에 약세장으로 막 끝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딥시크 터졌을 때도 보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게 빠졌단 말이야. 딥시크 터졌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장들을 우리가 좀 볼 때 결국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가는 건 현물 투자의 매수 매도 타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고점에 대한 구간들, 앞으로 하락할 때 내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 지수라고 합시다.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어떻게 우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이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할 때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락을 할 때나 상승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두 가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현물을 매수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든다고 했을 때 또다시 이런 해치 물량들을,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의 숏이라고 하죠. 이 숏 물량들을 좀 잡고 있는 게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저와 함께 좀 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수라고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이런 도움들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